60년 친구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느니만 못합니다. 70대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래 알면 좋은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알아도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오래된 독이라고 약이 되지 않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면 그 어리석음이 전염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끊어야 할까요?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정이 있습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되었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음식이 다 좋은 음식입니까? 오래된 습관이 다 좋은 습관입니까? 아닙니다. 오래되어서 썩은 것도 있고, 오래되어서 병이 된 것도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오래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느니 혼자가 낫다. 나쁜 친구는 나쁜 공기와 같아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병들게 된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동창과 6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함께 술도 마시고, 서로 결혼식 줄에도 서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재산 자랑. 처음에는 그래, 친구 잘 됐으니 좋지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끝마다 비교를 했습니다. 너는 아들이 아직도 과장이냐? 우리 아들은 벌써 임원이다. 너희 집은 아직 거기 사냐?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했다. 너는 연금이 그것밖에 안 되냐? 나는 2배는 받는다. 60년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만나고 오면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남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분이 엉망이 됩니다. 그 친구가 잘 되면 내가 기뻐해야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한테 괜히 짜증을 냅니다. 그날 밤에는 잠도 잘 못 잡니다. 60년 친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이 된 친구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을 보는 것이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년을 알았든, 하루를 알았든,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사람, 유머, 감각,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친구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가? 내 삶을 존중하는가? 내 선택을 존중하는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이것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높이려 하지 않고 나를 낮추려 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존중이 있는 친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비웃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출세하지 못해도 한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이야기를 해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진짜 친구의 말입니다. 반대로 존중이 없는 친구는 이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중간에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내 고민을 말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 나는 더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면 축하 대신 운이 좋았네라고 합니다. 내가 못 되면 위로 대신 충고를 합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60년을 알았어도 친구가 아닙니다. 낡은 옷처럼 정이 들었어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취미는 아니었지만 흙을 만지고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상추가 올라오면 손주에게 따주고 고추가 열리면 아내와 함께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가 텃밭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이런 거에서 뭐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주식 공부나 해라. 너는 왜 맨날 생산적이지 못한 짓만 하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텃밭에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추를 봐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마디가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중 없는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상처를 받았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을 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깎아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는데 나만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게 놔두는 것,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내 슬픔을 가르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60년 친구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 그 친구 나한테 좋지 않아. 근데 어떻게 끊어? 60년인데. 정도 있고,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쁜 친구를 못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나를 도와줬는데, 이 정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체면 때문입니다. 60년 친구를 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놓지 못합니다. 셋째, 습관 때문입니다. 만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절마다 만나고 생일마다 연락하고 이게 당연해져서 끊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함을 좋음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익숙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익숙한 독은 여전히 독이다. 익숙한 독.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먹은 독이라고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만난 나쁜 친구라고 좋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면서도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아끼지 못해 끊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합니다.
60세에 남은 시간은 30세에 남은 시간과 다릅니다. 70세가 넘으면 더더욱 다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이 있어도 끊어야 합니다. 체면이 걸려도 끊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었어도 끊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너 얼마 있냐? 나는 얼마 있다. 너 그렇게 살면 노후 힘들다. 요즘 뭐 안 해? 나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만나고 오면 항상 불안해졌습니다. 없던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무거운 짐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깨가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70세 생일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용기를 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모임에 그 친구가 온다고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50년 친구를 이렇게 끊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그 친구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돈 걱정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습니다.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10년을 더 참았습니다. 그 10년이 아깝습니다. 진작 끊었으면 10년을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끊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끊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친구를 끊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서 안 맞는 친구도 억지로 만나고, 지치는 모임에도 억지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정말 외로운 걸까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는 것. 그것이 진짜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웃으면서도 마음은 텅 빈 것.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일부러 친구를 줄였습니다. 진짜 마음 맞는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 외로워진다. 나이 들어서 친구 없으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편했습니다. 남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거나 아내와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낮잠도 잤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 달에 1~2번, 진짜 친구 2~3명과 만나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요즘 어때? 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이런저런 모임. 그런데 집에 오면 항상 지쳤습니다. 즐거워야 하는데 왜 피곤할까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두세 번만 만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적게 만나도 진짜를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혼자가 된다고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조페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을 피하는 데서 평화를 찾는다. 여러분, 친구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 진짜 내 편인 사람, 그런 사람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됩니다. 아니, 없는 게 더 낫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의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1년 1년이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 쓸 것입니까?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 쓸 것입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쓸 것입니까? 주조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는 것이 있다. 곁에 두었던 사람이 나를 살렸는지, 나를 죽였는지를. 여러분, 지금 깨달으십시오. 인생 마지막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아, 살만하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반대로, 만나면 지치는 사람, 만나면 작아지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만나면 불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끊으십시오. 60년을 알았어도 끊으십시오. 정이 있어도 끊으십시오.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평온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평온한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즐거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즐거운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남은 인생도 무겁습니다. 남은 인생도 지칩니다. 끊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조페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며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야 비로소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평생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쓸데없는 관계에 자신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조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만 만나겠다.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가 더 좋다. 그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존중 없는 친구는 독입니다. 60년을 알았어도 독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존중 있는 친구는 약입니다. 한 명이어도 약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인 것입니다.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지킬 것은 지키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